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나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탄을 했는데 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게 저희 채널의 취재진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영 편집자님. 글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좀 황당한 것이 네. 최순실 씨는 지금 검찰에 가서 계속 자기는 모른다 그런다면서요. 예. 근데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기는 모르거나 네. 뭐 아니거나 뭐 전부 그건데 예. 그렇게 따지면 자기의 소신대로라면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대통령이 조사받아야 할 목이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벌어진 일들은 많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태는 많은데 자기는 모르고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다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뭘 이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자기 역할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렇게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대통령을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아마도 검찰 조사 받으면서 TV나 이런 것 통해서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한테 미안한 거는 전혀 없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잘못했다고 해도 네. 정말 열받을 판에 네. 예? 그거를 저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 기름 붓는 거죠. 우리 국민들 보고 다 진짜 기함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런데 본인이 계속 국정 개입 의혹 제가 아닙니다. 나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계속 갈 것인지 참. 지금으로서는 최순실 씨는 사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놔야죠. 그러니까 계속 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이제 본인은 부담을 안 주겠다는 생각에서 이른바 자물쇠 전략을 고집하는지는 몰라도 자물쇠 전략이요.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본인도 좀 진실을 털어놔야 되고, 그리고 이 검찰은 뭐 그 딸 정유라 씨 문제든 아니면 최순실 씨 재산 문제든 모든 압박 카드를 꺼내 들어서 최순실 씨를 최대한 압박을 해서 뭔가 진술을 좀 받아내야죠. 아니, 근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변호사는 무조건 저 부분은 인정하지 말아라. 그래야 돼요. 아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 국정농단은 인정하지 예, 말고. 인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예를 들어서 횡령 횡령 이런 거 가장 지금 얘네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가 횡령 배임 요 정도였을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뇌물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거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강 무조건 부인하면 한 2년 정도 받고 그냥 아주 재수가 없더라도 2년 정도. 네, 2년 정도 그냥 깜빵에 있다가 나올 거니까 그때 나와서 재산 그거 다 정리해서 독일로 튀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말씀이 좀 세셔가지고. 2년까지. 근데 예, 예. 지금은 열받아요. 구치소에서 신문 다 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황 뭐 100만 집회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뭐 검찰청 사실 조사받을 텔레비 안 틀어놓습니다. 그 텔레비가 그 텔레비전이 검사 뭐 집무실에 안에 가면 방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있는지 몰라도. 근데 밥 먹을 때 보통 텔레비전을 틀어주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네. 저기 지금 최순실 씨가 나 때문에 대통령이 조사받는다. 아직도 너무 자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는 거지. 네.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 네. 씨가 아무리 잘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해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네. 딱 사람을 볼 줄 알았으면 네. 이런 조사 안 받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판단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사받는 거지. 최순실 씨는 뭐 자기 때문에 받는다? 그럼 대통령이 자기의 뭐 어떤 그 저희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다 보는 거죠. 정명 의원님.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가 다른 부분은 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어쨌든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하면 조금씩 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감성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대국민 들고요. 담아보면서도 눈물 흘린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알려졌잖아요. 감성,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예요. 네. 범죄 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은 눈물을 흘리고 뭐 어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았다. 나 때문에 한탄하는 건 뭐 네, 법적으로 그거는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을 때 잘못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습니다.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이래요. 예. 그래 놓고 뭐냐면 도의적으로. 아하. 도의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럼 인정하냐. 이렇게 할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순실 씨도 저럴 거예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원래는 오늘 아니면 내일쯤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 지금 일정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정말 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 호위무사.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했는데 원래는 내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사실 19일에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 조사를 못 받는다면 19일 날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나 뭐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 안 된 상태로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최순실 씨 혐의 내용이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군포 의왕에서 그 3번을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3번이나 세 번을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리고 송파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네. 거기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차출을 해서 송파에다 갔다가 사실은 우선 공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사실은 공천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불발이 된 그런 아주 원조 친박에 가까운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이죠. 주로 이제 강력부나 특수부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또 여러 가지로 검사 출신 해가면서 구설에 올랐던 부분이 많아요. 네. 뭐 인천에서 무슨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구설에 올랐던 부분이 많아서 하필이면 아무리 원조 친박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마당에 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 하는 의심을 사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3시가 되니까 막 속보들이 막 쏟아지는데 검찰 한번 말씀을 얘기를 해볼게요. 주셨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유형아 변호사가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지금 방금 전에 밝혔는데 소국장님. 네. 3시 30분에 이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저희도 뭐 현장 가서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이분이 보니까 SNS에 여러 가지 구설에 올릴 만한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과거에도 뭐 유영하 변호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튀는 스타일이죠. 굉장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소신이 강한 거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 막말을 좀 하는 뭐 그런 예, 평가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 공지영 작가죠. 공지영 작가에서 이제 뭐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아니 좀 안 되냐, 그런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인권위원이란 말이죠. 인권위원이면 좀 더 어떤 인권 배려하고 사람 배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되는 게 인권위원회 아닐까요? 선임돼서 네. 올해 1월 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과연 인권위원으로서의 선임이 적절하냐? 뭐 이제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졌었고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최범욱 편집장도 얘기하셨지만은 과거에 뭐 검사 시절에 좀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다 뭐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 이런 변호인 선임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뭐 좀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검찰 속보 좀 더 추가로 그래야 전해드리면은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측에서는 내일까지는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도 수사하겠다. 우병우 전 수석 진짜 황제 소환 논란 계속 벌어지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근데 이게 수사. 지금 이 시국에 우병우 수석 수임 비리 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는 지금 포인트를 좀 벗어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초점 흐리기가 아니냐 이런 대통령 생각이 부분도 들거든요.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 조사 이후에 처분할 것이다. 오늘 보면은요, 예. 문화일보나 보면은 그 석간신문에서는 대통령을 처분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대통령 조사 이후에 처분 언급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하죠, 근데? 어떻게 그 선고인인데 무슨 처분을 한다고요? 집에 돌려보낸 거 외에는 처분이 없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검찰이 뭐 항상 그래왔지만 국민의 눈치를 너무 안 볼 때도 있고 너무 볼 때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이 명백히 알다시피 이거 지금도 아닌데 무슨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 기소할 때 예. 앞에 모두 사실이라고 있어요. 기소하기 이제 그 사람들 범죄 사실을 그 적으면서 그 부분에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냐 안 되냐 이 정도지. 무슨 그 저 처분을 달리하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네. 정 의원님 지금 뭐 저 아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검찰 쪽, 그러니까 검찰은 내일까지 지금 자막에 해야 나올 된다. 거지만 네. 내일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쪽 지금 다른 속보를 보니까 변호인 측에 선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시간 싸움이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최순실 기소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19일, 해야 되는 거. 20일.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확인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입장은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사에 그냥 우리의 일반 원칙상. 예.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참고인, 피의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사를 하되 그거는 이제 범죄가 명백하다라고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소 중지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소추를 제한한다는 건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기소 중지나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물러나면, 나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기소하겠다. 기소만 남은 거죠. 근데 네.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오늘 네. 내일 할 건지 진짜 근데 이번 제가 달에 볼 할 건지. 때는 그거를 저쪽에서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이 지금 최순실 요 범위를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하. 예, 왜냐하면 최순실 기소 이후로 가면 대통령이 더 자유롭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19일 예, 이후로 예, 예. 그게 조사. 아마 유영아 아.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최순실 기소 이후로 잡고 싶을 거고, 그러면 왜냐하면 공소 사실에 최순실 공소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게 되죠. 이번 주 그렇군요. 토요일만 지나면 좀 예, 뭔가 승산이 예, 있다고 판단하는 예. 거고.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폭탄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폭탄인가요? 검찰이 공소 사실, 최순실 공소 사실에 넣을 범죄 사실이 과연 뇌물이 들어갈 것이냐 이거고,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소 사실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걸 빼고 싶은 거예요. 공소 사실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바로 기소 후에 조사를 받고 그렇죠. 싶어 아니 할 그러나 것이다. 국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상 피의자인데 박근혜 네. 대통령이 자 피의자가 아니 내가 언제 조사받고 싶어요라고 고집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변호사를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조사받을 수 없어요 하는 거는 네. 그쪽 사정이고 네. 그렇죠. 그 이쪽 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는 검사가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 안 하면 최순실 씨 그 기소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못 들어가니까 네. 최순실 씨 기소장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뭐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어찌됐든 간에 내일까지 조사받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입니다. 소정석 국장님, 지금 시기, 타이밍도 문제인데요. 사실 어디서 조사받느냐도 바로 박 대통령 측의 고민일 거예요. 아,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 근데 지금 청와대 안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들도 김종서 앵커 오늘 열심히 취재해봤죠. 청와대 안가가 어딘지 잘 모를 만큼 굉장히 또 비밀의 공간인데 어디서 조사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안가는 모르는 게 맞죠. 네. 안전가옥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 네. 그럼요. 그걸 네. 다 알게 되면 그게 안 가겠습니까? 네. 안전가옥이 못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면 조사를 해야 되고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제3의 장소냐 아니면 뭐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하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3의 장소 쪽으로 많이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치가 않고 예. 일단 또 검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청와대라는 그 공간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외곽의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동안에 본다면 그 연무관 청와대 앞에 보면 이제 경호원들을 훈련도 하고 하는 네. 연무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인수위가 주로 설치됐던 금융연수원 삼청동에 거기서 하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가가 한 두세 개 정도 지금 우리가 안가 하면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궁정동 안가를 많이 안가하면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좀 많이 생각나요. 예, 그리고 주로 술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여성들이랑 같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거의 싸그리 다 없앴지 않습니까? 없앴는데 그래도 한- 남아있기는 한 한 거. 두세 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호상의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경호상의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는 안가에서
좀 장시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 청와대나 안가나 어쨌든 안가에서도 조사가 잘 되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안가를 안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검찰의 입장이라면 검찰에서는 아마 그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프로에서 그 검찰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미래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이 검찰청 안에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그 검찰 공화국의 냄새가 나니까 그건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와 청와대 안 가든 뭐 청와대 근처든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왜냐? 근처는 아니라고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어딜 간다 예, 그러면 아니 지금 네. 경호 문제 때문에 사실 그 검찰청 안에 들어가는 거 플러스 경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전부 다 못 오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청와대로 들어간다? 그거 너무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 경호가 필요하고 괜찮은 제3의 장소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안가 얘기가 나와서 네. 하는 얘기는 왜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11.6 사건 때문에 이제 안가하면 그렇죠. 뭔가 거기서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전의 역사도 좀 생각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문제지.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장소에 가든 정신만 차리고서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안가가 청와대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뭐 청와대한테 무슨 가위 눌려가지고 불을 말도 제대로 못 묻고 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화면에도 좀 나오지만 네. 그게 약간 밀실, 영화입니다, 좀 저는. 밀폐, 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의 말해서 근데 이미지예요. 이미지.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이 안가에서 부인할 걸 검찰청 가면 시인합니까? 아니, 뭐 검찰 조사하면. 포털에서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 대통령한테 호통칠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피의자가 네. 참고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통치지 않습니다. 검찰 얼마나 민주검찰인데 그 사람한테 호통을 치고 조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나 진실을 밝히냐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장소나 뭐 이런 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가옥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독주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에서 사실은 곳곳에 CCTV 달아놓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 왜냐면 외부에서 뭐 이렇게 누가 도청을 한다든가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